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포커스 경남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경남은 천혜의 자연환경, 풍부한 역사, 또 문화예술과 산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상품화, 브랜드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출범한 지 올해로 3년째를 맞은 경남관광재단은 이런 경남의 관광 산업을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황희군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경남의 관광 산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포커스 경남 시청자분들께 경남관광재단이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경남관광재단은 관광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우리 경남 경제 또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광 상품의 개발, 그리고 또 이 개발된 상품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또 브랜딩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관광 마케팅을 전담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이제 지난 4월에 취임을 하셨죠. 예. 취임을 하시면서 글로벌 K 관광을 선도하는 경남 관광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신 기사를 봤는데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좀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을까요? 예, 한 3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우리 경남의 관광업계 그리고 또 종사자 그리고 또 관련 기관의 많은 분들을 접촉하고 또 얘기도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어떤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특히 최근 들어서 경남 관광 산업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얘기들, 또 특히 뭐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우리 지사님 포함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남해안 관광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고 기존에 우리 경남이 제조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만은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우주항공이라는 또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많은 도전과 어떤 기회의 어떤 시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의 그 포부대로 글로벌 K 관광을 선도하는 경남 관광을 만들려면은 현재 경남 관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상태를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앞에 멘트도 나왔습니다만은 경남은 제가 봐도 정말 그 관광하기에 참 좋은 아주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다 아시다시피 바다도 있고요. 또 우리 육상도 있고 또 산도 있고요. 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 분야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경남이 어떤 역사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창원 마산만 하더라도 우리 고려시대에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치러 갈 때 그래서 여기에 몽고전과 같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근대사를 얘기하면 뭐 6.25 때 많은 피난민, 10만 피난민을 우리 거제에 또 우리가 위치를 했죠. 뿐만 아니고 우리 뭐 3.15뿐만 아니고 근대화에 가장 중요한 창원공단이 내년이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경남이 다양한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까지 우리 경남이 주로 제조업이나 생산 쪽에 아무래도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업, 이런 관광 쪽은 조금 우리 관심이 조금 적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하고 또 의미가 큰 이런 관광 자원들을 상품화하고 또 이거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좀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상태를 한번 파악해 봤으니까 이제는 대표님께서 구상하시는 경남 관광의 발전 방향은 뭔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략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뭐 실은 제가 75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을 떠나서 진짜 한 45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예. 지금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서울 위주의 일극 시장 체제입니다. 이건 진짜 소득 3만 5천 불 이상 된 이런 뭐 세계적인 그런 강대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공감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극 체제는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우리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그런 남해안 벨트, 그중에서도 남해안 관광 벨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심각하게 인구 감소,
또 지방 소멸 이런 우려가 되게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나 대응 방안이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바로 관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저희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남해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해안을 키워드로 한 그런 남해안 관광 벨트를 개발하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남관광재단에서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경남을 대표하는 브랜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는 좀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남이 많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상품화 못했다라는 것이 저희 재단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남해안이라는 그런 이걸 어떻게 이제 상품화할 것인가. 특히 지금 남해안은 우리 유럽의 역사와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지중해 못지않은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해안을 하나의 컨텐츠로 해서 우리의 대표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해안이 가지고 있는 그 해양 관광 자원 또 거기에 물론 우리가 6개 시군이 이제 남해안에 인접해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캠핑을 포함한 다양한 육상,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산 포함한 이런 식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제 요즘 그거를 아웃도어 관광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 경남은 아웃도어 관광의 K 아웃도어의 성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중해에 비견해서 남해안이 가지고 있는, 그럼 지중해 왜 유명하냐? 물론 거기가 좋은 관광 그 자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중해는 그리스 로마 시대를 포함해서 또 뭐 근대 포함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저희 남해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못지않은 역사성과 또 다양한 문화예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 절대 어느 지역 못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남해안이 아시다시피 그 섬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예. 또 뭐 우리의 어떤 풍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 우리 자연 풍광, 자연 어떤 관광 자원에다가 역사, 문화 요소를 같이 입혀서 정말 글로벌한 그런 관광 브랜드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보니까 경남관광재단에서는 경남의 대표 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경남의 전통술도 판매 홍보를 하고 있던데 예. 경남의 전통술이 얼마나 있나요? 그 이전에 그러면 왜 저희들이 이제 전통술에 관심을 갖게 됐냐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MZ 세대를 포함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술이 지금까지 이제 주로 뭐 우리가 그 소주를 포함한 어떤 일반주보다도 고급주 위주로 이 취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이 술에 대한 취향은 고급화되고 또 개인화되고 또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전통주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좋은 술이 있으면 그게 수반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안주라는 음식이 F&B가 같이 이제 따라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경남이 지금 이제 전통주 업체가 제가 파악에 한 50개 넘게 좀 있는데요. 절대 적지 않습니다. 예. 설성주 포함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저희들도 뭐 전통주의 막걸리도 포함해서 많이 있는데 이게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 그게 좀 주목을 하고 그래서 다른 우리 로컬 푸드, 다른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뭐 다양한 어떤 뭐 우리가 어류나 소위 말하는 우리 제철 음식과 이 술이 잘 이렇게 결합이 되면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전통시장이 약 한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노력하기 따름인데 특히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최근에 저 나주에 있는 AT센터, AT라고 그럽니다. 우리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대상으로 마치 미국이나 유럽의 와이너리처럼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마시는 술을 찾아가는 이런 어떤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예. 또 대표님께서는 한국 마이스 관광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셨고 예. 이 마이스 산업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또 경남에서도 마이스 산업 육성에 좀 큰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예.
이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게 예. 왜 중요한 건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이스는 아시다시피 전시, 컨벤션, 인센티브, 트래블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 서비스업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러면서 이 산업을 통해서 첨단의 정보와 지식을 서로 주고받고 또 거기에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투어리즘의 대표적 산업이 우리 마이스입니다. 우리 경남은 우리 창원에 이제 세코라고 해서 창원 컨벤션 센터가 2000년에 출범을 해서 올해로 약 한 20년 정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시 컨벤션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산업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은 또는 그 전시나 컨벤션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세계적 도시가 라스베가스라든지 예. 예를 들면 뭐 독일의 함부르크라든지 또는 프랑크푸르트 같이 세계 유명 도시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전시 컨벤션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세계적인 그런 전시회 컨벤션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반 관광객보다도 훨씬 그 소비 수준이 높고 또 어찌 생각하면 오피니언 리더인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서 세계적 수준의 그런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또 그걸 또 토의하고 또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엮어나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마이스 산업이 대단히 좀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17개 전시 컨벤션 센터가 전국에 있는데요. 예. 더욱더 이 산업이 활성화될 거라고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창원 컨벤션 센터의 운영 기관이 이제 내년부터 경남 예. 관광재단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예. 앞으로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2000년에 세코가 이제 설립하면서 2005년부터 한 18년 정도 이제 코엑스라는 우리나라 유수의 이제 전시 컨벤션 기관에서 위탁 운영을 해왔습니다. 잘 해왔습니다. 안정을 예. 시켰고요. 하지만 우리 지역 사회 또는 지역 경제에서 많이 아쉬움이 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노력은 많이 해왔지만은 과연 그러면 우리 세코에서 경남을 대표할 만한 그런 전시나 컨벤션을 과연 이렇게 뭐 개발하고 개최했는가? 야, 우리가 2008년에 람사르 총회라고 해서 아주 좋은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뒤에 후속 조치가 좀 없어서 예. 오늘날 우리가 순천만의 정원 엑스포를 합니다만은 그것도 우리 그때 당시에 람사르 총회 레거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아쉬움이 좀 많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세코를 경남관광재단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인계 작업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은 우선 첫째는 우리 도민 그리고 도내에 있는 산업계, 업계에 다가가는 어떤 세코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사랑하는 전시 컨벤션 센터가 되어야 다른 외지인도 사랑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각이 세코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되어서 더 많은 유동인구가 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이 MBC와 같은 많은 언론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하나의 바람이 우리 세코를 그렇게 많은 돈에서 건립한 것은 경남에 있는 많은 우리 산업계, 업계 종사 또는 업계 사람들이 편하게 해외로 가거나 서울로 안 가고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어떤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게 세코를 건립한 그 주된 목적입니다. 예. 저는 거기에 충실히 부응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에 대표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조선도 있고요. 최근에 항공우주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계, 방산 많습니다. 이런 우리 주요 핵심 산업의 핵심 전시회는 저는 세코에서 개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규모가 면적 자체가 다른 어떤 전시장에 비해서 결코 큰 편은 아닙니다. 약 한 9,200스퀘어미터이고요. 합치면 10,000스퀘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요즘은 어떤 그 물리적 공간보다도 또 우리 온라인 공간도 있고 가상 공간도 있습니다. 또 전시회와 그다음에 컨벤션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업 탐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경남만의 정말 경남 스타일이 되는 그런 전시 컨벤션을 개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대표 상품의 전시회 또는 컨벤션은 반드시 개최하자. 그걸 제가 많은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세코의 존재 가치가 있고 또 그래야만이 경남 도민들이 사랑하는 세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 제가 이제 사실 석 달 정도 되었습니다만은 오랜만에 제가 경남 창원에 와서 보니까
아니, 여기 있는 많은 도민들이 우리 젊은 층 포함해서 정말 우리의 수준은 세계적 수준인데 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자연 풍광은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첨단 모터쇼, 모빌리티 쇼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 세코에서 개최를 해줘야 많은 우리 도민들이 와서 즐기기도 하고 세상의 트렌드가 이런 거구나. 예. 그러면서 우리가 굳이 해외나 또는 서울로 가지 않다 할지라도 그거를 즐기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는 게 저희는 세코의 앞으로 운영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마이스 산업의 경우가 상당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의 협력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경남관광재단에서는 경남 마이스 얼라이언스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리 관광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 마이스 분야는 전시나 컨벤션 하면 단순히 업체와 사람이 모이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처럼 전시를 하면 장치를 해야 되고요. 예. 여기 무슨 조명이 들어와야 되고요. 또 어떤 인쇄물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운영용이 필요하고 또 숙소, 관광. 그래서 통상 우리 행사 하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업체가 최소한 20개 이상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행사를 주최하고 또 운영하고 하는 데는 수많은 관련 업체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업체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정보도 나누고 또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마이스를 위해서 노력하는 또 그러면서 우리 경남의 어떤 뭐랄까요 지역적 가치나 브랜딩 이런 것들을 같이 논하는 그게 바로 이제 얼라이언스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나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이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열심히 해옵니다만은 제가 적어도 국내 소위 말하는 PCO, PEO라고 해서 PCO는 컨벤션 오거나이저고요. PEO는 엑시비션 오거나이저인데 전시 컨벤션 주최자, 기획자뿐만 아니고 각종 서비스 공급업체 또 호텔이나 각종 숙박시설뿐만 아니고 관광업체 또 다양한 어떤 예를 들면 디자인 업체라든지 뭐 어떤 데이터 업체라든지 이런 우리 마이스에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다양한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마이스, 새로운 마이스를 우리가 발굴하기도 하고 또 우리 경남에서 컨벤션이나 전시가 개최되었을 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함으로써 참가자의 어떤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또 고객의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핵심적인 플랫폼을 얼라이언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저희들이 이제 7월 말 정도에 다시 이제 재구성하는데요. 적어도 경남에 100개 업체 이상 참가를 해서 명실공히 의미 있는 경남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지금 구축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경남의 그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도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아이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경남이 가지고 있는 중점 산업들, 또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미래 발전 산업들. 그런 물론 아이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거 마이스의 운영, 오퍼레이션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가하는 국내외 어떤 그 고객들한테 소위 말하는 우리 고객 경험의 확장을 얘기합니다만은 그분들한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치가 썩 좋은 것도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경남이 제조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광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제가 그냥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경남만의 차별적 스타일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뭐 가령 예를 들어보면 그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데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종합적인 일종의 전시 컨벤션을 개최합니다. 예. 그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컨텐츠에 예를 들면 뭐 전시는 당연하고요. 또 유명 인사고는 어떤 뭐라 그럴까 컨벤션. 그다음에 거기서 신제품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서 어떤 뭐 벤처 관련한 그런 펀드레이징의 어떤 뭐 매칭을 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인데 저희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이 가지고 있는 대표 마이스를 상품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자원을 결합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아직은 구상 단계이고 뭐 일부는 좀 구체화됩니다만은 몇 가지 아이템 중심의 말씀 좀 드려보면 저는 지금 아마 연내에 우리가 사천에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우주항공청이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뭐 다들 우리 뭐 지사님이나 우리 국회의원 포함해서 많이 예를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항공우주청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저는 우주항공 엑스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카이도 있고 또 우리 사천에 우주 클러스터, 항공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MRO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쪽의 전시회, 컨벤션을 또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경남의 남해안을 얘기하면서 아웃도어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한국뿐만 아니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웃도어 엑스포 같은 걸 생각하고 싶습니다. 남해안에서 뭐 해상이든 육상이든 간에 많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또는 그런 레저 스포츠가 있다고 하면 실제 거기에 수반되는 뭐 의류 또는 요즘 아웃도어에 아주 식품류, 다양한 자재들 또 다양한 어떤 뭐랄까요 환경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아웃도어 엑스포 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세계 유명한 노스페이스의 그 원 소유주이신 분께서 우리 경남 출신이 있습니다. 또 콜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이 그런 아웃도어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일본의 스노우피컬에서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거든요. 저희 경남이라서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생산과 제조에 우리가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거기다가 아이디어를 더하고 브랜드를 더하면 충분히 가능한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 다 아시다시피 키워드가 국제적으로 소위 말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지금 상당히 새롭게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남은 가덕도 신공항도 있고요. 또 진해 신항만도 지금 들어옵니다. 그건 전부 다 물리거든요. 그래서는 로지스틱스 엑스포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충분히 지금 물론 코엑스든 킨텍스든 다른 센터에서 많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아주 그 가치 있고 또 우리 경남스러운 그런 마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개참 저는 충분히 우리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되는 그런 미래를 저도 한번 함께 상상을 해보고요. 이 경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관광 관련 뭐 기업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또 교육 이런 것들도 중요할 텐데 경남관광재단에서 어떤 지원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그 와서 보니까 그래도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 저희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이 한 1,700, 1,800만 정도 되면서 상당히 관광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진행되면서 우리 관광사업 다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관광업체도 힘들어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많은 종사자 인력들이 여기를 떠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쿠팡으로 간다든지.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마당인데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소위 말하는 고객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이런 거죠.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또 시대가 된 거라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라요. 업체도 너무 힘들어졌고, 그 다음에 종사자도 뭐 거의 뭐 떠나가 있고, 신규 진입도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또 사실 지금 뭐 우리 관광뿐만 아니고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의 서비스는 대부분 다 수도권 서울에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괜찮은 인력들은 우리 경남 졸업생들이 다 서울로 또 최근에는 부산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30 엑스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업체분들 만나보면 들어올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저는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업은 사람이 생명입니다. 좋은 사람 들면 그 사람 큽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뭐냐? 확실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왜 우리 업계, 우리 서비스업 나가서 관광업계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주목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업계가 그렇게 좀 힘들다고 하면 저희들은 관광 창업을 지원하자. 창업 생태를 조성해보자. 또 그나마 있는 직원들 포함해서 역량 강화를 하자. 또 제가 저 학교도 대학도 찾아갑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꿈을 심어줘 보자. 그래도 제조업이나 다른 어떤 직종보다는 서비스업이 창업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국가 전부 다 걱정하고 있는 고용 창출, 신규 인력 창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관광 마이스가 그래도 가장 손쉽다. 그다음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뭔가 글로벌하게 펼칠 수 있다. 이런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 꼭 좀 심어주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 경남 관광 기업 지원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아예 업체들도 들어와 있고요. 현재는 거기를 거치간 업체 포함해서 한 3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이걸 빨리 100개로 늘리고 또 지금 각 지역에 우리 경남도 우리 경남 북부 쪽으로 뭐 함양 포함해서 많은 이제 18개 시도 있습니다만은 각 지금 지역은 제일 문제가 인구 소멸입니다. 인구가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걱정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그것에 대한 관광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지역에 계시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정말 젊은 층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디지털로 연결시키거나 이런 지역 주민 주도 관광 사업 전체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서 뭔가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이 유지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걸 다 합쳐서 같이 경남 관광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하고 또 공급하고 또 필요하다면 또 재교육을 받고 예.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들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인력의 양성 또는 수급의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관광재단이 이제 출범한 지 3년을 됐습니다. 대표님께서 구상하시는 경남관광재단의 앞으로의 운영 계획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경남이 주로 제조업과 생산 기반 위주였다면 우리 경남도 전체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발전해야만이 우리 기왕에 있는 제조업 생산도 같이 발전합니다. 저는 이거 제 소신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관광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 다음에 부산, 제주, 최근에 강원도도 뜨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원도가 나름대로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내었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로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예. 우리 그런 케이스를 본다고 하면, 자, 저희들이 조금 아무래도 후발이지만은 우리 관광객의 어떤 수요층에 다양한 수요층이 있는데요. 거기에 수요층에 맞춤형 어떤 뭐랄까요 서비스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해보자. 뭐 예를 들면 MZ 세대가 있고 또 가족형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딱딱 맞는 상품을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경남을 방문을 했을 때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식의 우리가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물론 우리가 힐링이라든지 휴양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단순히 휴양하고 즐기는 문화뿐만 아니고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지금 우리 국내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이 왜 오느냐 하면 우리 BTS를 포함한 K-팝입니다. 한국의 발전상입니다. 그걸 보러 온다 이거죠. 자, 한국의 발전상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우리 경남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과거에 한국을 버텼던 것은 우리 지금 차원기계공단 포함해서 또 우리 거제에 있는 세계적인 조선소 포함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기대가 되는 카이 포함한 사천 쪽 포함해서 이걸 안 보고 뭘 보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올만한 가치 있는 그런 자원이 경남에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관광 상품화해야 된다. 물론 우리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은 귀찮을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열심히 활동하는데 왜 자꾸 외국인이 들어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도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내가 정말로 삼성전자, LG전자를 좋아한다면 내가 그 회사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런 예가 많은데요. 일본이 도요타 자동차, 렉서스가 세계적 브랜드가 된 데는 엄청난 소위 말하는 산업관광입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꼭 뭐 어떤 기업의 노하우를 보자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이게 내가 보고 싶은 회사의 어떤 광경이구나. 그러면서 와우 이펙트를 느끼고 좀 충분하다 이거죠. 그 예가 지금 삼성전자가 수원 본사에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여기에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여기 LG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말 세계적 기업이 있잖아요. 예. LG전자가 2022년 작년에 우리 다보스 포럼 운영하는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세계 등대 공장으로 4번째 지정을 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팩토리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지금 LG전자 차원 공장에서 어떤 제조업의 혁신을 자발적 자율적으로 하는 세계적 기업을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자원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는 뭐냐, 이제 지금까지 내가 가서 그냥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단순한 형태의 관광이 아니고 내가 그 지역에 갔을 때 내가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내가 배우면 더 좋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우리 경남이라는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 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끝으로 경남 도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또 여기 경남 출신인데 이런 예. 얘기 한다는 게 약간 좀 거기하긴 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 주변에 친구들도 만나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새롭게 우리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중복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냥 뭐 좋은 호텔에 가서 정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뷰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거기에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예술이 얹히지 않으면 이거 가치를 인정 못 받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숙소를 뭐 호텔을 유치하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지역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무슨 뭐 출렁다리 뭐 이렇게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 중요한 것은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또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러면서 지금 제가 보니까 경남은 이상하게 조금 이렇게 좀 투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남 발음도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정말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우리 경남이 뭐 지금 현재 우리 진주의 그 뭐 부자 로드 얘기도 K 기업가 정신 얘기를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훌륭한 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우리가 6.25 포함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정말 그 뭐랄까요 호국의 그런 것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히 하드웨어만 자꾸 강조를 하는 것도 좀 뭐 의미가 있겠지만 당장은 허나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소랑 관광재단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이순신 장군 성전지 순례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어째 생각하면 남해안에 앞으로 관광의 핵심이 될 수가 있다. 이순신 장군이 23전을 했는데요. 그 중에 20성, 21성이 우리 경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가치를 뭐랄까요. 우리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역사적인 또는 문화예술 자원을 우리가 제대로 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텐츠로 만들어내고 거기가 스토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하드웨어 우리 관광에 입혀진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세계 어디에도 괜찮은 그런 어떤 가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야만이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우리 해외에 있는 그런 관광객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유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 도민 우리 스스로가 약 330만이지만은 우리 수도권이나 우리가 국내외에도 한 300만 더 있다고 그래도 한 700만 정도 되는데요. 우리 경남 도민뿐만 아니고 또 우리 출향에 있는 많은 경남 관련 인사들이 같이 우리의 어떤 자산,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끼고 이걸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시고 제가 이제 끝으로 제가 부탁을 드려보면 제가 뭐 어제도 국회에서 포럼을 좀 했습니다만은 혹시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다들 지금 뭐 보복 관광이라고 다 그냥 뭐 여름 되고 휴가나 이런 것들을 해외로 많이 갑니다. 해외보다는 국내가 월등히 낫습니다. 또 국내로 오신다면 제주도나 강원도보다도 경남에 오는 그런 어떤 조그만한 성이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뭐랄까요 경남 발전은 물론이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거다. 이 얘기를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포커스 경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